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외로울 때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이라는 시 나태주 시인의 글입니다. 한 주일을 마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생각나 혼자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우리는 벌써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넘쳐나는 혼란스러운 뉴스로 판단력까지 흐려지는 요즘, 특히 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마치 큰 세탁기 속에서 모두가 휩쓸려 함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더욱 불안하고 안타까운 느낌인데요. 그러나 조금만 뒤돌아보면 이 시간 밖, 이 공간 밖에서는 바람에도 정말 향긋한 냄새가 있고 하늘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색깔과 느낌도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무엇인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되는 주말입니다. 여기는 행복과 꿈이 있는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입니다. 여유와 사랑을 함께하며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어떤 질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고 소문난 영만 샘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쪽 다리가 없는 퇴역 군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 주민이 불쌍하다는 시선을 보내며 물었습니다. 이런 정말 안 됐네요. 하느님에게 건강한 다리를 돌려달라고 기도하지 그래요. 퇴역 군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한 다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한쪽 다리로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느님에게 완벽한 삶을 달라 요구하지 않고 불완전한 삶을 지탱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완벽한 삶을 바라기에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퇴역 군인처럼 불완전한 삶을 지탱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가난해서 불행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면 행복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자산관리사가 미국 본사의 표창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활력 넘치는 어시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시장에는 고약한 생선 비린내도 나지 않았고 생선 장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만면에 미소를 띤 생선 장수들은 호흡이 잘 맞는 야구 선수들처럼 냉동 생선을 공중으로 던지고 받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열빙어 5마리가 미네소타로 날아가요. 개 8마리가 캔사스로 날아갑니다. 그들의 재치 있는 구호 속에서 손님들은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궁금해진 자산관리사는 지나가던 생선장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하면서도 즐거울 수 있죠? 이에 생선장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시장에는 활력은커녕 원망의 목소리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힘든 일을 원망하기보다 일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아지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생선 장사를 고된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창의력이 더해지고 웃음소리가 늘어가면서 어시장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생선 장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함께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죠. 지금은 고개 단 단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시장의 달라진 분위기는 주변 직장인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장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이곳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에서 고되게 일하면서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런 질문에 익숙한 듯 생선장사는 명쾌하게 말했습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이 삶의 본질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어시장에 온 손님이 생선장수 대신 생선을 던지고 받는 놀이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비린내가 뵐까 걱정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손으로 생선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행복해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괴로워하던 사람도 어시장에 오면 넘치는 정과 웃음 속에 활력을 되찾고 떠납니다. 그렇게 어시장은 자산관리사의 일과 인생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행복은 돈, 환경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행복을 바라면 지옥에 있어도 천국처럼 느껴질 것이고, 마음이 증오로 가득하다면 천국에 있어도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선택은 신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통제 욕구가 타인의 삶으로 확장되면 상대방의 생각까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듭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묘비 중에 화강암으로 만든 평범한 묘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재질의 암석을 사용하여 정교한 기술로 조각된 헨리 3세부터 조지 2세 등 20여 명의 영국 국왕과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찰스 디킨스 등 유명 인사의 묘비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 묘비에는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도 없으며 묘비 주인을 추측할 만한 그 어떤 문구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세상을 호령했던 유명인들의 묘비는 보지 않더라도 이 묘비만큼은 반드시 보고 갑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묘비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위에 새겨진 문구에 감동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의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게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했을지.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정치인과 유명인사가 이 묘비를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를 두고 인생의 교훈이라고 칭송하는 사람도 있고 영혼의 자기 반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넬슨 만델라 또한 청년 시절에 이 묘비글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세계를 바꿀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덕분에 폭력으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그는 먼저 잘못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까지 변화시킨 뒤 수십 년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도 민족도 주변 사람들도 아닌 자기 자신부터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상을 들어올리려면 자신의 영혼을 받침대로 삼아야 한다라고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자신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줄 겨를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연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오늘 이런 몇 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두드려 보면 어떨까요? 고생 많았어. 괜찮지?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봐. 꼭 잘 될 거야.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말 사이로 꼭 필요한 몇 마디로 서로를 믿어주며 생각해주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연다는 것,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요. 행복이 있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행복과 꿈이 있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이곳에서 여러분을 좋은 내용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